우리가 복합 위젯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직접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본 것처럼 두 개의 체크박스가 있고 두 개의 체크박스 각각을 이벤트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리스너처럼 동작을 해서 메인 액티비티에 추가한 소위 우리가 만든 멀티 체크박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벤트로 처리가 되는, 그죠? 하나의 리스너만 설정을 해도 하나의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한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걸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책에 있는 소스, 그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것도 복합 위젯으로 구성된 거고요. 날짜를 선택한 거, 시간을 선택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체크박스를 시간 보이기를 하면 시간 위한 타임 피커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어떤 걸 바꾸던 간에 한꺼번에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복합 위젯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월별 캘린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월별 캘린더라고 하는 거 뭐예요? 자, 이런 형태죠. 자, 달력입니다. 달력. 자, 달력이고요. 달력은 우리가 그냥 딱 보더라도 격자 모양이네요. 그러면 격자 모양이면 우리가 선택 위젯 중에서 우리가 했던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뷰 우리가 할 때 그리드 뷰도 선택 위젯이니까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한다. 근데 우리가 그리드 뷰가 어댑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선택 위젯인데 리스트 뷰와 완전히 사용 방법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리스트 뷰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격자의 수라고 그랬죠. 자, 칼럼의 수 또는 이 열의 수가 다르다. 자, 리스트 뷰는 요게 열의 수가 하나면 리스트 뷰가 같고 두 개면 이렇게 격자가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걸 쓰면 이렇게 월별 캘린더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이 부분은 어쨌든 그리드 뷰로 만들면 되니까. 근데 월별 캘린더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매달, 자, 2014년 10월, 2015년 10월, 2016년 10월이라고 하면 매달 시작하는, 일일이 시작하는 요일이 다르겠죠. 그거는 딱 그 캘린더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가, 그죠? 어떤 때는 무슨 요일에 시작하고 이런 정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달력은 전 세계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달력을 만들려면 격자 모양으로 하는데, 자, 매달 정보가 있다면 그 달의 첫째 날이 시작되는 요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샘플 프로젝트에 보시면 그걸 구분하기 위한 함수 또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가로, 이 칼럼의 수는, 자, 열의 수는 무조건 7개예요, 달력은. 그죠? 월화수목금토일이니까 무조건 7개죠. 그 다음에 이 7개가 그려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덱스로 치면 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죠? 예, 얘가 포지션 값이죠. 어댑터에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마지막 날이 30일까지 있는 날이 있고 31일까지 있는 날이 있고 2월 같으면 28일까지 있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날짜가 며칠까지 있느냐 이것도 매달 딱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지고 와서 매달 며칠까지 있는지를 가지고 여기다 뿌려주는, 자, 그런 메소드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각각의 격자에 들어가는 거를 지금 이제 샘플 프로젝트에서는 얘를 텍스트 뷰로 해놨는데요. 요거를 만약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면 왼쪽에 글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일반적인 메모 앱 같은 데 보시면 또는 일정 앱 같은 데 보시면 이 안에 뭐 네이버에서 나오는 앱도 그렇고요. 여기다가 막 이미지도 표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일정을 추가를 하고. 자, 그런 기능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넣어놓은 게 자, 샘플 프로젝트에 있는 캘린더 먼스 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기한 것처럼 자, 이 월별 캘린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함수들이 중요한데 그 함수들을 미리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함수들이 어떤 거다만 구분을 하시고요. 그 코드를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코드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함수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정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월별 캘린더는요, 이 자바를 조금 하시고 안드로이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또는 자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프로그래밍을 조금 해봤다라고 하면 코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이게 자 월별 캘린더 달력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라는 거, 여기다가 리니어 각각의 아이템, 이게 선택 위젯이니까요.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XML 레이아웃 만들고 이게 부분화면처럼 동작을 하니까 아이템을 위한 소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막 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라든가 텍스트를 잘 배치하면 여러분이 메모 앱이나 이런 데서 일정 앱에서 보이는 그런 기능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 프로젝트를 아예 넣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자 우리가 여기 좀 전에 본 것처럼 자 그리드 뷰를 상속해서 만든 얘가 뭐예요? 부분 화면을 위한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복합이젠 만들 때처럼 리스너가 있네요. 그죠? 아, 얘도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합이젠 좀 전에 복합이젠 만들면서 직접 같이 해봤던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렇게 부분 화면을 만들면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자, 우리가 만든 부분 화면 요거를 또는 위젯을 이렇게 태그로 추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어댑터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클릭된 상태, 자, 며칠째가 선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정보 같은 것도 거기 안에 넣어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월별 캘린더를 그리드 뷰 형태로 만드는 거를 코드를 일일이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부분 화면을 만드는 것 또는 복합 위젯을 만드는 과정을 좀 알게 되면,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아까 첫 번째 일자, 일일이 시작되는 요일, 그 다음에 각 매월 며칠까지 있는지에 대한 그 함수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건 구분을 하면 나머지는 코드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게 자주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월별 캘린더로부터 출발해서 뭔가 보여주는 경우가 실제 앱에서도 좀 자주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앱에서는 자주 쓰고 또 어떤 앱에서는 또 자주 안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코드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합위젯이라고 하는 거하고 월별 캘린더 해봤고요. 그 중에 복합위젯을 만들 때 이벤트 처리하는 거 우리 같이 해본 거 몇 번 반복을 해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